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월 1일 새해 아침이 밝아오고 이제 밤 시간이 됐습니다. 역시 세월은 굉장히 빠릅니다. 금년도에는 굉장히 더 빠르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선거가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선일보 이 칼럼을 보도해 드렸지만은 여당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번 선거야말로 거의 거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지금 문전 성실을 잃을 정도로 한 10여 명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우리 국민들이 저절로 입에 넣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야당이 덤비다가는 또 한 번 지난번 4.15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 실패를 건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여당이 내놓은 메시지, 제가 보기에는 선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만만치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MB 전격적으로 사면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면의 사자도 못 꺼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밀리고 밀려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으니까 사면 카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다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면으로다가 말하자면 지금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 해석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면을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꺼낸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꺼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드는 이제 안보 카드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뭘로 제일 재미를 보고 뭘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냐면 경제도 경제지만은 사실상 정부 여당의 지금 지난번 선거도 그렇고 말이죠. 이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전국을 주도를 잡은 결정적 카드는 바로 김정은 카드였거든요. 근데 김정은 카드가 하나의 위장 평화 쇼로 딱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현 정권이 흔들리는 단초가 김정은이가 팔을 2019년도에 완전히 바꿔놓고 20년도에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판을 다시 한번 흔들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김정은 카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이 현 정권이 여권이 점수를 잃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권에서는 안보 카드고요. 여권에서 얘기하는 평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들이밀었다. 이것은 또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느냐?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피스아이 하늘의 지휘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피스아이를 한 2시간 정도 탑승해서 지휘 비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가 이 피스아이를 지휘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한쪽에는 안보 카드를, 다른 한쪽에는 사면 카드를 들고 야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으로 몰릴 수 있는 여론의 방향을 다시 여권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뉴스에 앞서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신년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상 최악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세계 주요 정상들도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이 우려 그리고 이 대응 의지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 스가 총리만 이 스가 총리의 경우에는 올 7월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좀 이색적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두 내가 과장한다고 했지만 결국 연내 백신 도입을 해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성과로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에는 고통과 상실이 한해했다.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자. 이래서 이 차별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상실이 해. 그러니까 실패한 것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연내 백신 도입을 해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성과 중심으로 신년 메시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분 45초짜리 동영상을 올리면서 2020년 우리는 함께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한 진정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팬데믹 전 우리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이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에는 ABC 방송 새해맞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력하게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요, CCTV에 어제 31일 날 출연해서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직면해서 우리는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류애로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은 이 경제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100조 위안, 우리 한국 돈으로 1경 6,720조 원입니다.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면서 2021년도 공산당 창당 10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중국 국민들에게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 스가 총리의 경우에는요, 역시 올림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림픽을 올해 여름 세계 단결의 상징이 되는 대회로 개최할 것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확실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한마디 딱 부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베 총리 때부터 내세운 군국주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동맹 관계를 각별히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푸틴의 경우에는 시련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공동체를 돌보고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메르켈 총리의 경우에는 올 한 해처럼 힘들고 무거운 해는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준 국민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그리고 영국의 존슨 총리는 우리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며 브렉시트로 우리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상당히 단순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메시지, 그야말로 이 방역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의미, 방역, 그 다음에 경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변화의 바람을 좀 불어오도록 하겠다. 이런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에 지금 소홀하다, 그리고 방역에 실패했다, 백신에 이런 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 방역을 좀 잘하겠다. 이런 여기에 무게감을 두는 그런 메시지로 심플한 메시지를 내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메시지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뭐냐면 국민 일상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 일상의 회복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일상의 회복은 뭐니 해도 이 정상적인 국가로의 이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를 제대로 안보 위협에 맞게 안보 정책의 전환, 그리고 경제 정책의 전환, 그리고 백신 도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신년 메시지 각국 정상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중요한 것이 PSI 아침 6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지휘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인 PSI E7372를 탑승하고 초계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 메시지로 코로나로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걸로 보아서 핵심 과제로는 통합을 통한 코로나 극복, 그리고 평화를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 도중에 일반 전방청소, GOP 대대장,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파병 부대장 등들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이렇게 헌신을 해줘서 상당히 고맙다. 평화스러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든든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좋은 한 해로 만들자.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내놨고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 비행에 대해서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SNS에 올린 신년 메시지에서는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가겠다. 그리고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 주신 국민께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고로 2018년도 신년사에서는 나라다운 나라, 2019년도에는 한반도 평화, 지난해에는 확실한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PSI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그러니까 하늘의 지휘 통신을 하는 하늘의 지휘소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의 그야말로 첨단 통제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을 또 포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아군 전투기를 지휘 통제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갖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휘 비행하는 데는 F-15K 2대와 KF-16 2대 등 4대로 이루어진 전투 편대기가 엄호 비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의 쇼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조기경보기를 지휘 비행하는데 의미를 두려면 이게 결국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지휘 비행 아니겠어요? 사상 초유에. 그러려면 우선 주한미군들이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9월에 평양에서 만든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전면 빨리 백지화시킬수록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국방과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공군 항공 통제기의 지휘 비행을 한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최근에도 말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훈련장이 없어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우리 미군이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공개적 불평과 불만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런 훈련장이 없어서 훈련을 못한다는 불만을 제대로 알아들어야만이, 그리고 그것을 꼭 정책에 반영시켜야만이 오늘 공군 통제기에 대한 탑승하고 지휘 비행을 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해 되지. 2018년도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가짜 평화 쇼를 한 것을 덮기 위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의 안보를 나도 챙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도. 요것을 보여주려는 선거 전략적 공학적 계산에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추미애가 오늘 기어이 이제는 이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추미애인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 외면했습니까? 어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국민들께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안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동부구치소 이제 확진자가 어제까지 거의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극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고 동부구치소가 거의 폭동 수준의 상황까지 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추미애 일찍이 사과하라.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해라. 그리고 그걸로는 통하지 않는다. 현장을 가라. 현장에 가서 사과 메시지를 내놔라 그랬는데요. 현장 가기는커녕 아마 코로나 감염될까 무서워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몰아내야 되겠다고 이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 비판하고 이런 데는 용기가 아주 무쌍한데 동부구치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챙기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데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용기가 다 소진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국민들께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모니터링했는데
법무행정에 있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모범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 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용 밀도를 낮추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사과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미애가 마찬가지로 이거 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추미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에 나섰고 군 검찰에서도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제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 고검에서는 그건 아니야. 아직 재수사 또는 이 남부지검에서 할지 아니면 서울 고검에서 할지 이거에 관해서는 결정이 안 돼 있고 지난 9월 달에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벌을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항고장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항고장 제출에 따른 서울 고검 차원에서의 수사다. 요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그거죠, 뭐. 예. 그게 그거죠. 이 전문 형법상의 용어는 재수사든 이 항고에 따른 수사든 다를지 모르지만은 항고에 따른 수사도 결국은 동부지검이 잘못 수사했기 때문에 철저히 다시 수사를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고검이 소신껏 자신 있게 수사를 해서 한낱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되어 있는 가수 스티브 유, 여러분들 유승준 씨 잘 알잖아요. 유승준 씨가 오늘 또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추미애에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따른 병역의 면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엄연한 마녀 사냥,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법무부는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냐. 추미애 장관이 한 말씀 드린다. 아들 일 때문에 불편하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솔직히 바른 말로 말하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란 일 하시는 정치인들이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청년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그 모든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 씌워 시선 돌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을 옹호하고 있고 이 기회에 추미애의 아들 이 비리 의혹 다시 부각시키는데 유승준 씨가 발벗고 나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해서 신춘령 새맞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25.1, 이낙연 20.0, 이재명 19.8, 나머지는 전부 4% 이내입니다. 예.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시면 이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3강을 구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야권의 정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하나의 바꿀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세균 총리가 오늘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도 빼주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직 공직자인데 여론조사 기관에 빼달라고 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나섰어요. 아마 정세균 총리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몇 프로 안 나와요. 5% 밑에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본인의 이제 카드가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오로지 코로나 방역밖에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로서요. 이낙연 대표가 느닷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와 MB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것이 이제 여당에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일파만파 많은 파장을 지금 야기하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지금 여당 안에서는
사퇴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 반발, 핵심적인 인사들이 자기 실명을 걸고 이 반발을 한 사람들은 우선 오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우상호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페북을 통해서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반대 이유는 두 가지다.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판결은 14일 날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4일 날 끝나게 되면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탄핵과 사법 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가 자칫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하고 촛불 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목도, 정부의 목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목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 통합도 된다. 그러면서 반대 이유로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주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 촛불 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사면은 특정인에게 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는 거,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고요.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낙연 대표님 사퇴하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요청합니까? 사면은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한 이야기를 직접 판단해보자. 기사를 잘 읽어봐라. 이러면서 자중론을 펴는 사람도 물론 없지는 않다. 그리고 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은 뿐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힘에서 공식적 입장을 표명은 자제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불쾌한 반응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모르게 엊그제도 만났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왜 느닷없이 나왔냐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대부분 하태경 그다음에 유승민, 주호영, 그다음에 조원진 이런 대부분은 환영한다.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는 선거를 의식한 이 계산에서 나온 거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가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 상황에서 내놨겠느냐. 여러 가지 다면적 의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추미애와 윤석열의 이 싸움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의 이 지지율이 푹푹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자칫 잘못하면 연초부터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4월 선거를 두세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선거가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위기의식 때문에 이렇게 별 특단의 조치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사면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면을 바꾸려고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데 회전문이사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신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하드웨어인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정책은 바꿀 수가 없다. 분명히 못을 딱 박아놨어요. 정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상징 표현으로 김상조 정책실장 안 바꾸겠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은 바꿨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야말로 회전문 인사 새로운 게 없어요. 국면 전환이 안 돼요. 정책을 안 바꾸겠다고 김상조를 그대로 두겠다 밝혔기 때문에 정책은 바뀌지 않아요. 실패한 정책들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국면 전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흔들을 쓸 카드는 결국은 사면 카드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이 국면 전환에 있어서 이 사면 카드가 나오면 MB 계열대로, 친이는 친이대로, 친박은 친박대로 또 야권의 분파 현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카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게는 바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2등, 3등에서 자꾸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밑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거를 뒤집으려면 뭔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탈문재인 선언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3위에 지금 빠져있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로서 이것만한 카드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신중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붕어빵이잖아요. 근데 독단적으로 이걸 할 리가 전무하죠. 당연히 이낙연 대표가 지난 26일 날 12월 달에 2번이나 만났잖아요. 10일하고 26일. 26일 날 만나서 이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면 지금 금방 내 문바들이 지금 이낙연 대표 사퇴하라, 나가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불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깨져버리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빠진다. 그러니까 그 악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여론의 흐름을 보는 것이죠.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걸 살짝 다시 더 걷어들였다가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또 시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탐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낙연 대표 당신이 한번 일단 뛰어봐. 에드버런을 뛰어봐.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입장을 얘기할 리가 없죠.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토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건의될 경우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막혀있는 이런 문제들도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사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고 여당 대표로서 건의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실에서는 이미 이 사면 문제를 건의한 흔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논평을 거부하고 뚝 잘라서 이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이런 이 여론을 떠보려는 시도도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면 카드는 사실상 이 동전의 이 양면, 이 칼날의 양 칼날면과 같은 그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것을 띄워서 야권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촉매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여론의 관심을 그동안의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갈등, 싸움, 이 국면에서 이제는 이 사면 논의로 여론의 말하자면 초점을 여기에 모아가지고 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제 저녁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들 또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빌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성원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서 잠시 후에 다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